안녕하십니까. 네, 3월 11일 토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하락했네요. 예,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연일 빠지고 있는데 지난 밤새는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시황에서 언급드렸던 지방은행의 위험 노출, 이것이 이제 고금리에 따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새 그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예, SVB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곳인데, 실리콘밸리 뱅크, 이 작은 은행이 아니에요. 미국 16대 은행입니다. 83년도에 설립이 됐고 예금 자산만 예금만 1,754억 달러, 총 자산이 2,090억 달러나 되는 큰,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에요. 예, 이 은행 파산은 지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은행 이후 가장 큰,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은행 파산된 은행 2020년 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 처음인데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 이제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지방은행들, 부실한 은행들이 이제 파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SVB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에요. 실리콘밸리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실리콘밸리 하면 대형 IT 기업들 생각나죠? 예? 예. 여기에서 애플도, 메타도, 구글도, 그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실리콘밸리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또 여기에 창업 투자, 그죠?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격적인 대출 업무를 했어요. 공격적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위험하죠. 예. 과감한 투자를 하다 보니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죠.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실이 나올 것이고요. 특히나 이 은행이 뭐에다 투자를 했냐면은 저금리 시절에 그러니까 저금리 시기가 그 코로나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코로나 초기. 이 저금리 시기에 채권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집중 투자. 그랬는데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고금리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금리가 미국의 16번째로 큰 은행을 쓰러뜨렸다. 여러분, 자산 규모가 2천억 달러가 넘으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250조에 250조.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기업이 파산하면 나라 흔들려요. 미국이나 되니까 끄떡없는 거지. 그쵸?
다른 일반적인 은행들은 고객 예탁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죠. 예, 대출을 하고. 근데 여기는 좀 다른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가 됐고, 이게 이제 다른 여타 지방은행들 그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 위험 노출된 다른 은행들이 10여 곳이나 된다. 예, 10여 곳이나 된다. 되게 이제 기업이 파산을 하면은 금융권으로 이제 파장이 이어지는데, 이제 금융업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특히 얘네는 또 다른 뭐 고객 예탁금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장은 여파는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월가의 전망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바짝 긴장을 했고요. 이와 유사한 은행들이 한 10여 곳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곳들이. 그래서 연쇄 파산 같은 것에 대한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예.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 금융당국이 조기 진화에 나섬으로 해서 그냥 바로 업무 중단 조치를 취해버리고, 예, 서둘러서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해서 다행히 조기 이 진화로 파장은 크지 않을 듯. 월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겁했죠. 예, 시겁했습니다. 시겁하면서 시장은 상당히 이제 그 충격을 좀 입었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예, 이번 주에는 그냥 하락만 했죠. 그래서 주간 이 주봉이, 주간 하락폭이 4.5%에 달했습니다. 과거에 4.5% 하락이 언제 있었나를 찾아보려면 여기 작년 9월 달이요. 작년 9월 달에 4.7% 빠진 요 이제 급락 2주 연속 요게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게 있는데, 좀 찜찜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하방으로 이탈을 했다는 게 찜찜해요. 바로 회복이 안 되면은 추가 하락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 때 두 번 퉁퉁 떨어진 것과 같은, 예, 이렇게 두 번 퉁퉁 떨어진 것 같은 요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좀 경계는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이거 저항 지지를 그어놓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그어졌던 저항대가 여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짐으로 해서 그 다음 지지대는 어디일까? 보면 제가 이제 좀 그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어느 선에서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을까? 과거에 어느 자리쯤에서 부딪혔고, 벽에 부딪혔고, 또 바닥에서 저점에 매수가 들어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향후 전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 바닥점은 35,500 정도 다우지수 볼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반등을 기대를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자, S&P 500, 우리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어놨던 지지선을
지난 밤새 이제 하향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지지선은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보기에도 여기에는 상당히 탄탄한 지지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 자리쯤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거의 다 왔네요. 그죠?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기인가 기회인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봤습니다. 중요 지지선 아직 이탈하지는 않았고요. 이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너질 경우야 전 저쪽까지 이제 내려가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해 두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김한균 대표가. 근데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을 염두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 정도 선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시장이 그나마 버텨줬던 것은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문제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번 주에 이제 하락했던 이유는, 파월 의장이 뭐 긴축 강화를 매파적 성향의 발언을 내놓았고요. 또 이달 22일 날이죠. 22일 날 FOMC에서 50bp 빅스텝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전망이 나오면서 빅스텝 가능성이 70%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밀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큰 원인이 물가가 잘 안 잡힌다와 또 노동시장이 너무 탄탄하다,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밤새 2월 고용지표가,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단 말이죠. 노동부에. 여기에 보니까 고용시장은 뭐 여전히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비농업 그 일자리 수가 31만 개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시장에서 기대하기는 예상치는 22만 개였다.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여전히 탄탄하죠. 그런데 지난달 1월달 증가치가 50만 개였어요. 그러니까 50만 개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둔화됐다. 이제 이게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떨어졌다에다 그나마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실업률이 올라갔다. 실업률이 기존에 1월달 3.4%였는데 3.6%로 올라갔어요.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이제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그죠? 그쪽이 힘을 실었고, 또 하나 더 더해진 것은, 인플레이션에 연결되는 것은 이제 일자리가 많고 또 임금이 올라가면, 그죠? 호주머니가 두터워지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자리 수가 지난달보다 줄었고 또 실업률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안 좋게 둔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게 이제 또 하나 더해져죠. 네, 일단 지난달 상승률이나 예상치를 다 하회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 둔화가 조금 시장에 안도를 줬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출발을 했어요. 미국장 개장 전에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시작 전에는 오히려 더 높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11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까지만 해도 고용지표 발표하고 빵 떴습니다. 그러다가 쫄렁쫄렁 하다가 푹 빠진 거, 이거 이제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찌됐건 주간 낙폭이 워낙에 커서, 주간 낙폭이 너무 커서 이제는 반등의 기회도 충분히 오고 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비관론만 가지고 할 바에는 주식시장에 개인으로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다른 수단이 있으니까, 그죠? 뭐 공매도라든가 뭐 파생시장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게 되잖아요. 주가 오르기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고 이제 계속 빠질 거야 라고 한다면 다 떠나겠죠. 시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빠지면 야 이것도 요번에 기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지면 겁에 질립니다. 겁먹고 손이 안 나가죠. 그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죠? 악 소리 날 때, 사람들 비명 소리 날 때 매수 기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 매수 기회라고 사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물론 다 물려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하락장에서도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스라고 보는 거예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주가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죠. 많이 빠진 만큼 기회는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ELW 시장은 말입니다. ELW는 지수의 등락폭을 먹고 삽니다. 이용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거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동안 이렇게 짠짠한 조그마한 일봉이 나왔던 때와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낙폭이 커지면 또 반등도 크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장은 찬스인 겁니다. 사실 지난 2월 장은 말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월물 장은 거의 평평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물 시장으로도 봐도 선물장으로 봐도 2월장 어땠어요? 요 좁은 범위 안에서 이랬잖아요. 이거 여기서 먹고 살겠다고 우리가 한 거예요. 쉽지 않았죠. 1월장이 오히려 더 이런 장이 좋은 거예요. 이런 급락이나 급등장이 좋은데 요번에 다시 이 변동폭이 커지니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가 비관만 할 게 아니다. 겉만 먹을 게 아니다. 물론 빅스 지표 있죠.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가 지난 주말에 오늘 지난 밤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했다는 거죠. 공포가 커졌다. 공포 심리가. 그래서 이제 25에 가까워졌는데 20 아래여야지 안정적입니다. 20 위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25회가 근접했다. 이제 다시 또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다음 주에 기회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히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거야. 이거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다음 주에 기회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밑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선호가 되겠죠, 그죠? 채권을 서로 살려고 들 거 아니에요, 안전자산으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오르는 겁니다. 지난 밤새 단기물 채권이 2년물이 이거는 이제 금리하고 아주 관련성이 높습니다. 연준의 금리하고. 근데 지난 밤새 6% 넘게 급락을 했어요.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 밤새 놀았죠. 맞습니까?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봐요. 이거 쫀쫀쫀 오르던 게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찬스를 잡은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는. 거꾸로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4.90 했던 2년물 채권 국채금리가 미국 4.60이 됐으니까 30bp가 빠진 거예요. 30bp. 아유, 거의 뭐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10년물은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시장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가 뭐 자동차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곳에 기준이 되는데 10년물 금리도 지난밤 6% 가까이 급락을 했죠. 5.85%가 빠졌습니다. 5.85%. 그러니까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얼마였냐면은 3.93이었는데 이날 3.70이 됐어요. 그러니까 37bp가 폭락을 했습니다. 2년물보다 더 많이 빠진 꼴이 되나? 네, 37bp가 이렇게 채권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뭐예요?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이제 또 한편에서는 22일 날 있을 FOMC 연준의 FOMC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 거죠. 또. 예.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달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bp 인상할 것이다 라고 본 쪽은 40%로 엊그저께 70%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확률이. 그리고 25bp 인상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6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은 50bp보다 높아진 거죠. 지금까지는 빅스텝 우려 때문에 시장이 겁을 먹었잖아요. 빅스텝 때문에. 예. 0.5% 또 올릴 거야.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도 국정이 태산이었죠. 우리는 금리 동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1.75%포인트 차에 금리 격차가 생긴다. 그러면 큰일이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다행히 빅스텝이 아니고 그 0.25% 베이비 스텝 밟을 경우 안도 잔뜩 10대 맞을 거로 생각했는데 3대만 때리고 말아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아, 요즘은 때리는 거 안 하지 참. 우리 군대에서 또 학교 다닐 때 우리 때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체벌 많이 했는데 군대에서 빠따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10대 맞을 거로 생각했는데 3대 5대로 끝나면은 괜히 그냥 엉덩이는 아파도 왠지 남는 것 같은 기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 가능성이 거기에서 있다라는 거죠. 해서 다음 주에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반등의 가능성이. 자, 그럼 넌 뭐 그딴 거 가지고 막 자꾸 그래. 하나 더 해봐. 더 추가로 해볼게요. 어제 보면 요거 이제 한번 눈여겨보세요. S&P 500 지수의 선물 지수 요렇게 끝났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1.45% 하락으로 끝났죠. S&P 500이. 그런데 S&P 500 미니 선물 지수를 보니까 선물 S&P 500 선물을 보니까 막판에 얘 뭐 쫙바짝 올리고 끝났다. 예, 이제 선물은 우리도 본장 끝나고 우리도 15분 더 하잖아요. 얘도 더 해요. 올리고 끝났어요. 올리고. 꼬리? 그죠? 또 나스닥도 보니까 막판에 짝꼬리 올리고 끝났어요. 1.39로. 나스닥은 1.76이었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 힘도 또 있더라. 그죠? 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SVB 파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서 파급 효과가 다른 쪽으로 없다면 그거는 뭐 수습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심리가 다음 주에 확산이 되면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 SVB가 이 파산 여파가 쫙 다른 쪽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그죠? 전이되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건 없거든요. 예. 이거 뭐 파산 정리하면 되죠. 뭐 자산이 있으니까. 자산이 2,090억이나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린 한국 관련해서는 또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지난 밤새 MSCI 한국 지수를 보니까 얘는 올랐네. 고점 출발했다가 좀 밀리긴 했어도 플러스 났어요. 플러스. 뭐래? 그죠? 아니 어제 코스피가 말이야 1% 넘게 빠졌는데 2,400이 깨졌는데 MSCI 한국 지수는 보아 플러스로 끝났네? 미국 증시는 다 막 1.5% 전후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예. 상당히 특이하죠? 한국물은 이렇더라. 네. 또 하나. 미국의 이제 채권금리만 말씀드렸는데, 달러와 가치는 어땠을까? 달러. 달러와 가치는 이렇게 떨어졌네 또. 그쵸? 달러가 또 약세예요.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NDF 여기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하락. 외국인 수급에 도움이 되겠죠? 예. 시장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NDF 여기 환율에서 그 환율이 한 4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졌어요. 지난 밤새. 거기에다가 전일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1% 빠졌잖아요. 그래서 6만전자가 또 깨졌단 말입니다. 59,500원에 끝났어요. 그죠? 6만전자가 깨졌는데 NDF 그 해외 시장에서 해외 DR이죠. 삼성전자 해외 DR은 오히려 올랐더라. 예. 뭐 100원 올랐어요. 1달러 올랐어요. 환산가로 보니까 본장 이 가격보다 1,000원이 올랐어요. 65,000원 정도에 거래가 된 거예요. 해외 DR이. 그럼 한국 관련해서는 지금 좋은 얘기들이 막 터졌네. MSCI 한국 지수 올랐다. 삼성전자 해외 DR 올랐다. 여기 환율 떨어졌다. 그죠? 오히려 기회다. 다음 주에 미국 증시 분위기만 살아난다면 추가적인 뭐 SVB가 뭐 다른 쪽으로 막 전이돼 가지고 이 파장이 아주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만 안 나온다면 오히려 찬스 잡고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다가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대통령의 방일이 있죠. 셔틀 외교. 예,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아마 이제 우리가 내준 게 많으니까 일본도 좀 답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재료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한 2년, 3년 정도 얘들이 우리를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자국의 반도체 소재 한국 판매를 규제했지 않습니까? 요게 풀릴 경우 우리가 이제 자체 생산도 뭐 하고 매입 다변화도 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일본 더 가까운 곳에서 더
고퀄리티의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쓰면 누가 유리해지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리해지겠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호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자.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나, 어떤 이슈가 있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 주에 이제 굵직한 이벤트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여기에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잡혔다 싶으면 어찌 되겠어요? 잡혔다 싶으면. 그러니까 며칠이냐면 14일 화요일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요거 발표가 있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잡히면은 뭐 게임 끝이죠. 그 다음에 15일에는 수요일이죠. 중국이 이제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뭐 중국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그죠? 예.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이 소매 판매하고 또 생산자 물가, 뭐 그 외에 이제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뭐 PC,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16일 목요일에는요, 유럽이 22가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상당히 다음 주에 굵직한 이벤트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조금만 좀 뭐 CPI죠, CPI 그죠? 예. 조금만 진정된 게 나오면 시장 반등에 힘을 상당히 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저기 매일 수익 낸다고 올리더니 손해 난 때는 없냐? 손해 나요. 계속 수익만 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묶여있던 것들을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제 사명이에요. 목표. 여러분, 지난달에, 그러니까 3월 물에 우린 5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 달에도 그랬지만 500만원, 그러니까 5계약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3계약 300만원 정도는 뒤에 예비 비상금으로 빼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800이 이제 들어가겠지만 투자 원금은 500입니다.
투자원금 500으로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얼마 정도 벌면은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원금 5개 500만 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익이면 성공 투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수익이면 성공 투자입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투자 원금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수익 나요? 수익률. 투자 원금. 한 종목 몇 프로가 아니라, 예. 몇 프로 정도 나요? 되게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1년에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납니다. 1년에. 예? 기관 외국인이 연간 10에서 15% 수익. 아니, 엊그저께 저기 국민연금 작년에 얼마 수익 났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9% 손실. 뉴스 봤잖아요. 그죠? 우리 국내 주식에서는 더 많이 손실 났어요. 국내 주식에서는 13%인가? 예, 손실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 얼마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성공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면 성공 투자할까? 은행 이자 얼마예요? 은행 이자. (3%) 예금 이자니까. 그것도 연. 그죠? 연 3%잖아요. 지금. 근데 한 달에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달로 치면 0.3%? 그거 갖고 투자하겠니? 3%? 연간이라는데? 그래도 한 달에 3%는 해야지. 예? 100만 원? 예. 100만 원이면 돼요? 500으로? 500으로 100만 원이면 얼마게요? 예? 어느 회원님이 지금 100만 원이라고 채글 올렸어. 100만 원이면 20%네. 그죠? 그것도 월. 와. 이거 연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연으로 환산하면? 연으로 환산하면 2400%? 240%. 그죠? 대박.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원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요, 지금, 행복한 우리방, 수익 목표,
수익 목표는 20에서 50%입니다. 월. 네, 20에서 50%예요. 월. 근데 이렇게 목표 잡고 목표 초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목표 초과는.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연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지난달에 그렇게 잘 벌다 그러더니 뭐 어쨌니 다 까먹었구나 막판에 소실난 건 안 올리고 막 이래서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지난달에 저 만기 때 많이 까먹은 거 사실입니다. 잘 벌다가 이틀 동안에 470만원 까먹었어요. 그래서 180만원 수익 났어. 원금 500만원 투자 원금으로. 찹대고 포대도 수익률 나오죠? 예. 4월물에서도 제가 한번 자랑스럽게 보여드릴게요. 얼마 나오나? 4월물에. 지켜보세요. 얼마 나오나. 저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행복한 우리방 오래오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한 우리방. 자, 저기 유튜브 구독, 예, 알림 꼭 찍어두세요. 예, 구독 알림. 저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오래오래 가고 싶은데, 우리 방 지금, 정방이요? 회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호가창 물량이 눈에 바로 띕니다. 에? 우리 회원들 물량만 해도 그렇게 크다 말이에요. 예, 물량이. 회원 수가 많다 보니. 그런데 우리 정방 만기 회원 재연장 가입률이 100%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100%를 하니? 100%. 한 분도 탈락 않고 연장 가입하면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가 계속 더 늘어나기만 해요. 줄어들질 않고. 이유가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재연장 하겠습니까? 예? 근데 요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호가창 물량이 눈에 띄게 이게 이제 비중 차지해서 요게 우리 회원들끼리도 어떤 회원은 난 조금 늦었더니 안 팔려버렸어요. 이러는 경우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회원수 너무 늘어나다 보면 제가 관리가 어렵거든요. 예. 제가 이제 10여 년 넘게 이렇게 ELW를 병행한 전문가로 대한민국에선 유일합니다. 이렇게 길게 계속 문 닫지 않고 계속 리딩하고 있는 전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ELW의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방을 유지를 못해요. 재연장을 안 해요. 아십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김영현 대표는 10년 넘게 10년 넘게 ELW 전문가로 리딩 해 오고 있다. 이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지풀도 없는데 누가 재연장 하면서 가입하겠어요? 예. 자, 여러분, 다음 달에도, 지금 이제 4월분 시작했죠? 4월물에 3월보다 요 손실만 줄이면 더블 이상 수익이었잖아요. 100%.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기대 한번 해보시고 그 장담이 다음 4월물에도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또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선물 차트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시황 전략에 대해서. 자, 요거는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드렸던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월봉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얘기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A파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제 그림은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맞아요. 예.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3파 상승은 길게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짧게 잡으려고 하니까 이론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4파 하락, 5파는 가파르게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가파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A파 하락, B파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B파 반등원이라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째예요. 나올락 말락 하고 있어요. 이거를 B파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울 수준. 좀 더 가겠죠. 더 가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최소 350 정도까지는 가야 B파 반등이라고 봐요. 네. 제가 세게 나오면 4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죠? 기억들 하시죠? 네.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다시 되발락이 와야 되는데 한 350까지 갔다가 되발락 나왔다가 가면은 이제 진짜 다시 또 상승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세계 경기는 썩 좋지 못하다. 그렇다고 내년에는 좋을까? 내년에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양손에 칼을 들고 덤벼야 된다. 저놈들은 총도 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손에 몽둥이 들고 낫 들고 무슨 수로 이기겠나. 쌍칼이라도 들어야죠. 그 얘기입니다. 주봉으로 제가 역 헤드 앤 숄더를 말씀드렸는데 요 헤드 숄더 헤드 숄더까지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몸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몸통을 아직 못 만들고 있어. 옆으로 뒤고 있어요. 몸통을 만들어 올라가라. 그러면은 완성이다.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면 다음 주. 자, 저는 이제 이게 쌍바닥, 외바닥보다 쌍바닥이 좋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쌍봉 얘기했고요. 다시 되반등했는데 쌍봉 자리에서 걸렸어요. 그리고 밀리는데 다시 또 여기 지지선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가 무너지면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어디까지? 저는 무너진다 그러면 300까지 다시 내려간다고 봐요. 네. 근데 여기서 지지된다면 박스권으로 다시 310에서 325 사이의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고 시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걸 그려놓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저 밑에도 쳐다보면서 밑으로 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고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가겠다. 이걸 보면서 해야. 근데 이걸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수가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그 시장을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노력이라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올려드릴 겁니다. 각 사이트에도 올리고 있고요. 이거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쓰잖아요. 각 사이트에도 매일 쓰고 있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어요. 김양균 대표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김양균 대표는 예전에 키움증권에 유료 원고료를 받으면서 썼습니다. 한 5년 썼어요. 그러다 이제 인터넷 일반화되면서 한 3년 전에 끊겼네요. 3년 전에 끊겨서 이제 원고료 없이 또 한 3년을 매일 아침 주구장창 쓰고 있네요. 써서 뭐 할래? 안 쓰면은 깜깜이가 됩니다. 쓰면은 보여요. 여러분이 쓰지는 못할 망정 매일 아침 그거라도 한번 훑어보시면 시장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요즘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구나. 아, 요즘 이 사람이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아,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노력도 안 하고 돈 벌려고요? 그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죠. 매일 그렇게 해도 이거밖에 못 벌어요. 이거밖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적지는 않죠. 그죠? 500만 원 가지고.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회가 온 것으로 저는 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오히려 푹 빠질 때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겁만 먹거든요. 근데 저는 기회라고 지금 마음이 들떠 있어요. 정말로 들떠 있습니다. 진정해야 돼요. 지금 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우리 회원님들 방에 보면 막 그 기분 좋은 얘기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회원님들이. 예? 예. 요즘 뭐 한참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ELW 세금에 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얼마 정도 뒤로 빼놔야 되는 건지, 수익 난 것에 대해서 몇 프로를 빼놔야 되는 건지, 몇 프로를 내야 되는 건지, 언제 내는 건지, 어떤 식으로 내는 건지. 요즘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좋은 기회가 우리를 반길 것으로 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 아침에 뵐게요. 동참하실 분은 아침 8시 반까지 들어오세요. 8시 반. 월요일 아침에 일찍 들어오시면 운 좋으면 당일 회비 나올 겁니다. 아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